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찾는 식당이 있습니다. 골목에 자리 잡은 그런 조그만 식당입니다. 이곳에서 파는 음식도 주로 3,000원에서 4,500원까지 칼국수라든지 또 수제비라든지 이런 서민용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손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특히 초저녁만 되면 발길이 뚝 끊겨버린다, 정말 어려워서 못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식당이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이 가게가 자기 집이고 또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이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꾸려서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종업원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비용 지출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최근에 사업하는 친구를 만나보면 이제 미래가 없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을 접어야겠다, 이런 목면 소리를 합니다. 또 편의점을 경영하는 친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을 열어도 별로 매상을 올리지 못한다. 그런데 편의점의 경우는 24시간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야 시간이 되면 아르바이트 학생을 내보내고 자기가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겨우 가게를 꾸려나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입니까? 문재인이 국무회의를 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말을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이 정말 터무니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근거 없는 가짜뉴스, 또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 점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의 여러 가지 예측을 보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다, 펀더멘탈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재정이 건전하고 또 통합금융까지도 여전히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속이 강화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방송통신위원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법률가 출신의 방통위원장이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따질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재인이 이야기한 이 부분은 신용평가사 피치라든지 무디스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또 재정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은 속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평가인 것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실업급여를 받는 분이 10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실업자가 그만큼 생겼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나라 OECD 가운데 경제 성장률이 최하위다. 또 8년째 수출 액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속 빼버리고 신용평가사에서 좋게 이야기한 부분만 골라서 자기가 보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997년에 당시 IMF 외환 위기가 왔을 때도 한 달 전에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신용평가가 굉장히 좋다, 역대 최고로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우리는 IMF 관리 체제
빠져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은 늘상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귀에, 자기 눈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도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 그리고 또 허위 정보를 막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는 각 기업에 대해서도 불안한 소리는 하지 마라. 기업 전망이 안 좋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단속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각 기업들에서 이런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 정말 자괴감을 느낀다. 이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경제란 것이 그렇습니다. 경제란 것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말을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러면 정확한 해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화이트리스트 해제 문제를 관련해서 일본에서 발표한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사이에 시가총액 75조가 날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불안한 소리를 하지 마라. 이렇게 입막음을 했다고 하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 아닙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입을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안 심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팩트에 각에서 경제 전망을 내놓는 것은 바로 전문가의 일종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망이 좋다, 나쁘다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통계치에 입각한 분석도 제대로 내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억제는 지금 정부는 과연 시장 경제를 영위할 그런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한다. 과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세계 최고의 빈국입니다. 북한은. 그리고 별로 인프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힘을 합해서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길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정말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니 너무 동떨어진 상황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장밋빛 분석이라든지 장밋빛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제 체질이 튼튼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